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황인입니다.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맞죠? 예, 요새는 미세먼지가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이 바로바로 생기다 보니까 진짜 하늘을 볼 때마다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이 있죠. 네, 그래서 라이프를 꼭꼭 챙겨 드시고 또 주변에도 이제 꼭꼭 전달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달라지는 미래 유통입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슈퍼 하나만 잘해도 자녀들 대학 보내는 데는 문제 없었다. 네, 맞죠? 그리고 동네 슈퍼는 일단 부자들이 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도 그 시골에서 자,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기아집에다가 슈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별명이 계산댁이었습니다. 계산댁. 계산을 잘한다 해가지고 계산댁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앞에, 문 앞에 그 창고죠. 창고에 이제 슈퍼를 하셔가지고 매번 뭐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사고 가셨어요. 다른 집은 소하고 염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식들이라 그러죠. 저한테는 이제 삼촌들이겠죠. 그 보내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슈퍼 하나 해가지고 6남매를 다 대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네, 그 시골에서도요. 네. 근데 지금은 슈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편의점을 차리죠. 맞죠? 근데 편의점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 예.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이 유통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속에는 기회가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정보부터 먼저 해볼게요.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에볼라, 사스, 맞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빨리 일으키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발 바이러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남아공 바이러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바이러스와 남아공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참 중국발 바이러스도 막아내기 힘들었는데 이 변이가 되면은 너무 심각하겠죠. 아마 제가 의료 관계자는 아니지만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 의료 관계자들은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는 백신을 못 만들잖아요. 맞죠? 남아공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참 이게 어느 바이러스가 남아공발 바이러스인지 보이면 되겠는데 안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해서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은 나중에 정치 싸움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최저시급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거기서 다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곰곰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쩌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이런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를 않죠. 제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그때부터 집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한번 만나자 할 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난다 그랬는데 지금 2년 동안 집에 계십니다. 예. 언제 사업하실랑가 맞죠? 우리 메나텍에서 2년 정도 하시면 골드 1이나 실버 1이 정도 하실 건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뭘까? 저는 정보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면역에 대한 정보력이 뭘까? 혹시 닥터 조라고 아십니까? 저 이분 팬이에요.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인 2세, 미국인 한인 2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 가서 의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 한인이세인 이 닥터조가 존스 홉킨스 대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죠? 아마 서울 의대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의대예요. 세계에서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대단한 의과대학인데 그 의과대학에 이 근무를 했던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대학병원이랑 제약회사랑 너무 많은 검은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악의 축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금융회사, 석유회사. 예. 정말 눈속임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석유회사는 어떻습니까? 원유값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 동네에 기름값은 늘 똑같습니다. 맞죠?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요. 예. 금융회사도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리든 올리든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예. 그런 것들도 보면 의과대학도 이 의료진도 마찬가지죠. 제약에서도 보면 그 장난을 많이 치더라는 겁니다. 예. 그걸 밝혀낸 닥터조라는 이 의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자혁명이란 책을 쓰고 나서 이 닥터조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뒤로 했던 일은 뭐냐? 미국의 LA에서 좋은 영양제 그리고 약과 함께 영양의 요법을 써서 환자들을 살리는 통합기능의학의 대가로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막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 그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FDA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다. 한마디로 EUA라는 긴급 사용권을 받았는데 이 긴급 사용권을 받은 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맞고 있어요. 맞죠? 예. 자,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 탄저균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냥 미군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러시아의 동토층에서 늘 얼어있던 그 동토층이 녹으니까 거기서 나온 탄저균이었어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변이를 시킨 게 탄저균 폭탄인 겁니다. 예, 그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그 지하에서 미군들이 실험했다라는 그런 뭐 뉴스도 나왔었죠. 맞죠? 그리고 이 러시아가 남극에 이 시추를 파고 들어갔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10m를 남가놓고 시추를 안 했다 그래요. 왜 남극의 그 얼음층을 파다가 시추를 안 했느냐? 밑에 레이저를 쏘아보니까 얼지 않은 호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류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호수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파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균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얼어붙은 동토층이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고기들도 함부로 녹이지 않아요. 왜요? 균이 어떤 균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백신에 연연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보완해주고 나를 책임지지 않은 국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른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연구하고 책을 읽고 노력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네이처지 어떤 잡지입니까? 그냥 여성 동화나 패션 잡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그 논문이 실리는 잡지입니다. 이 네이처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포 표면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촉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인지 면역을 하더라. 한마디로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혈관을 타고 도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첫 번째 세포 촉수가 그걸 인지하더라. 인지하고 두 번째 하는 역할은 그 관련 정보를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에게 보내고 이 면역세포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바이러스를 잡아먹더라.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앞으로 면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포 촉수라고요. 예. 그 인삼 쭉 짜먹는다 해가지고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촉수들이 우리 몸 곳곳에 있고요. 혈관에도 있고요. 뇌나 눈이나 코나 폐나 모든 기관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겉이나 안이나 털로 덮여 있고 그 털들이 하는 역할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요. 세포 촉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우기로는 세포 그림이 이렇게 겉이 탁구공처럼 맨질맨질한 세포로 배웠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직 발견해지지 못했을 때 그때 그림이고 이제는 과학이 더욱더 발견해 보니 안에 있는 내용물도 더 많아지고 겉에 있는 촉수도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과학이 발전해서 촉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걸 연구해야 돼요? 안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런 노벨상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벨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냥 이 개근상 같은 게 아니죠. 맞죠? 예. 한마디로 평생을 바친 그 과학자들이 인생에 한 번 탈까 말까한 그 상입니다. 이 상에 10년 동안 같은 주제로 6번 이상이나 노벨상을 탔다라면은 현명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찾아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해 노벨상이 언제 타는지 또한 올해는 어떤 논문이 탔는지 읽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걸 자주 보죠? 휴대폰 앱 열어서 다음 보시고 네이버 보십니다. 그거 보고 나면 어때요?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기분 좋은 일은 제가 세보니까 10개 중에 9.5개는 나쁜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 나쁜 겁니다.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력을 한번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세미나에 오셨을 때 이런 정보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현명한 판단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 뭡니까? 정보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 안 좋은 쪽으로 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고요. 실업률도 보십시오. 증가가 됐다라는 사람은 8%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만났을 때 요새 경제가 어때요?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좋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전도, 2년 전도, 10년 전도 다 그래요. 다 경제 안 좋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경제는 굴러갑니다. 예.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뭐 하죠? 돈 법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소득 격차가 더욱더 극명히 되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상위 2%에 있는 사람들, 20%에 있는 사람은요, 돈을 더 벌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돈 번 사람은 더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하고 나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20조가 넘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이 없어질까? 내 생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정보력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비용이 평균 7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월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7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187만 원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원금 회복하려면 우리가 몇 개월을 일해야 되죠? 맞죠? 10배 하면은 1,800이에요. 예. 다 50배 하면은 한 7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5년 이상을 우리가 계속 일해야 원금 회복을 하는데 5년 뒤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창업을 할지라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없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보력이라고. 평범한 사람이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 투자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는 상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찾기 힘든 겁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절대 소비의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상식은 소비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왜 핫딜 떴다, 최저가 이러면서 많이 찾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디에 만족을 하십니까? 장을 봐도 최저가로 보는데 만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장 보는데 최저가 찾아 들어가느라 시간 얼마 투자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시간 많이 걸릴걸요? 예, 그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하면 돈을 벌 건데, 맞죠?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서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식을 기반한 행위죠.
정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객 한 분이 계셨어요. 김해에 장류라는 곳에서 PC방을 하시는 고객인데 당뇨가 있다 해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보니 사연이 어떻느냐? 어머니가 100억대 부자예요. 그리고 본인은 대학교 때 모의 주식 투자에서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한 40살 정도 됐는데 20살 때 군대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답니다. 그리고 군대 나와가지고 복학생 때 차를 뭘 타고 다녔느냐? 벤츠 그 GT 아십니까? GT. 5GT 이런 거 말고 차 이렇게 윙으로 열리는 거. 그 2억 정도 하거든요. 그걸 타고 다녔대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어. 그리고 지금은 PC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제품 설명하러 갔더니 빨리 설명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게임해야 된다고. 그때 롤이 한참 뜨고 있었거든요. 그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지? 근데 계속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뭐 했느냐? 밤에 그 PC방이 투자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미래에셋의 사회펀드 매니저였어요. 너는 모의 주식 투자에서 1등 했으니 그냥 일반인들 돈 굴리지 말고 자산이 10억 있는 사람들을 니한테 맡길 때니까 밤에 돌려라는 거죠. 예, 그 모여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다 그 멤버인 거예요. 예, 낮에는 게임하고 밤에는 속도 높여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주식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배당금도 상당하더라고요. PC방은 그냥 취미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도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1억 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1억이 없으면 주식 투자는 안 된다.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버는 거랑 1억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버는 거랑 다르지 않느냐. 1억 있으면 온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뚜기에 투자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2017년도였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누구를 모시고 왔느냐? 오뚜기 회장을 모시고 왔죠. 그러면서 주식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제가 그걸 살 걸 못 샀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그 PC방에 5명 정도 멤버들이 한 달에 정보를 사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한대요. 예. 그만큼 정보력이 뛰어난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포스코의 재무 담당자인데 회사에서 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따라 투자하시다가 10년 딱 지나니까 100억 모아가지고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논문을 찾아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학술지나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나오는 곳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시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달라지는 미래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달라지는 미래 유통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 피라미드, 하면 안 되는 것, 이거 영업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그런 애들이랑 다른 애들입니다. 네이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쳐보시면 지식박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소비자이면서 사업자라는 개념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헷갈리기 쉬워해요. 소비자면 소비자지 왜 소비자이면서 돈을 버는 거지? 소비면 소비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 소비가 소득이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의 기반은 자기의 다운라인 전체에서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내 사내의 매출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너스가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업은 어떻습니까? 물건 하나 팔면 거기에 수수료가 붙어 있죠. 벤츠 딜러가 벤츠 S클래스를 팔면 그 안에 내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팔면 보험 수수료가 그 안에 붙어 있고요. 우리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하나 팔면은 그 안에 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전체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내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득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먹는 게 곧 내 매출이니까요. 내가 이번 달에 30만 원 정도 먹었다. 30만 원이 내 매출인 거예요. 근데 내 산하에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많아지고 사업자가 많아지면 내가 먹은 것을 초과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 대비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은 물건을 판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진 스크랩에서, 즉 나의 다운라인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에 대한 권리 소득입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옆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은 1억 원의 매출을 직접 판매해야 됩니다. 벤츠 딜러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은 1억 원짜리 차를 팔아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다. 1억 원치 매출을 일으키려면 1억 원 상당의 보험을 팔아야 됩니다. 맞죠? 이게 영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는요, 다릅니다. 한 1,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면, 멤버십이 구축이 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내 산하에 나를 내 코드로 인해 가지고 이 내 산하의 멤버십이 1,500명 정도 만들어진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분들이 어차피 오메가3 드실 거, 어차피 샴푸 쓰실 거, 어차피 화장품 바르실 거를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꾼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매출이 올라올 겁니다. 한 사람에게요. 맞죠? 어차피 오메가3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유산균 드실 겁니다. 네. 이전에는 안 드셨습니다. 왜요? 유산균이 몸에 좋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먹기 시작합니다. 왜요? 정보가 우리에게 친숙해졌기 때문에 유산균은 찾는다는 거죠. 비교해봤는데 다른 회사보다 메나텍 오메가3가 좋다면 살 겁니다. 맞죠? 그래서 1,500명의 회원이 매달 10만 원씩만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까? 1억 5천의 매출이 내 산하에서 나옵니다. 나는 한 달에 30만 원씩 먹었고 그거 포함해서 1억 5천의 매출이 내 산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1억 5천의 매출에 7에서 8%를 나의 권리소득으로 줍니다. 그러면 매달 받는 나의 권리소득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게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 있다면, 시스템의 원본이 된다면 5년에서 6년 만에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5년에서 6년 내에서 이 매출을 만드는 사업자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가 저에게 이런 정보를 가르쳐 줬느냐? 가깝게는 제 스폰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김태수 박사님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맥킨지 아십니까? 맥킨지. 맥킨지도 미래를 연구하는 이런 그룹이에요. 그 맥킨지의 위원이셨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센텀시티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나 그리고 LA 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상생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센텀시티가요, 전 세계에 많이 없는 주거와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회사가 같이 모여있는 클러스터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바로 앞에 집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출퇴근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집이 그리고 여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없어요. 이걸 기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태수 박사님입니다. 제가 김태수 박사님한테 들었던 게, 저기 혹시 그 센텀 그 누리공원이라고, 나루공원이라고 저기 가보시면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지나가시다 보면은 이 붕붕 떠 있는 건물 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가 원래 요트 타고 수상 스키 타고 레저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부산시가 못 살리고 있답니다. 네. 근데 가보면 거기 배 타는 곳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네, 김태수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왜 그 다른 데 가보시면은 막 수상 스키 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라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기획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작게는 60년대도 보니까 한국의 부가, 기회가 부동산으로 올 것 같다 해서 연구를 하시고 센텀시티를 기획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거죠. 근데 200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기회가 어디로 오느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어디로 오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 책을 지은 게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책에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통의 흐름을 표현해 놨는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런 순으로 흘러간다. 우리 유통은 전통적인 유통을 배제하고 나서는 모든 유통이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따라갑니다. 잘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각각 10년을 주기로 뭐하죠?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다단계 판매, 즉 네트워크의 이 기본 개념이 되는 다단계 판매가 1980년도 때 붐을 일으켰고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1990년대에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게 합법이 있는 것도 있고 변종이 있는 것도 있고 혼재가 되어 있다더라고 김태수 박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 유통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1970년도 때 이런 슈퍼 보셨죠? 예, 저희 할머니가 이런 슈퍼를 하셨어요. 이런 슈퍼를. 예, 그래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슈퍼만 하면 돈을 벌었다고요. 근데 시절이 지나서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약속의 메카 어디였습니까? 태아쇼핑이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 그 말동상이 있기 전에는 태아쇼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네, 이것도 옛날 그림인 게 홈플러스가 삼성과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거죠. 지금은 테스코가 빠졌습니다. 맞죠? 예, 이 대형 할인 매장. 참 이때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가면은 이때 가가지고 이 카트에 앉아 있는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이때 앉을 나이는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 아들도 보면 가면 항상 여기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차 유통인 홈쇼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음에 홈쇼핑 그때부터 옷 구매하셨습니까? 어떻게 안 입어보고 옷을 구매해 그러셨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홈쇼핑으로 사는 게 더 싸요. 예, 오히려 매대 가서 사면 비쌉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매대 가서 입어보고 사이즈 맞는 거 가서 홈쇼핑에서 사잖아요. 예, 저희 아들도 신발 같은 거 신겨보고 인터넷 쇼핑에서 삽니다. 예, 이런 일들이 유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런 흐름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다단계의 발전 형태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불어야 되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다단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사장님들? 혹시라도 세미나 오라 했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가지 마라. 예.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데도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앉으면 뒤에 이 떡대 같은 이 형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가기 전에는 결제하기 전에는 못 나간다.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다단계에 끌려갔던 제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분은 아예 그냥 다단계 하면 학을 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방을 어떻게든 뺏어가지고 쫓겨나왔다. 신발도 못 신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고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앞으로 부가 그곳에 몰릴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수, 1차, 2차, 3차의 유통으로 분해를 해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은 공장에서 총판으로, 도매로, 소매로 넘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가 이 소매잖아요. 맞죠? 소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대형 할인 매장이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니까 냉장고도 커지고 차도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대형 할인 매장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왜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슈퍼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점 하나로 대형 할인 매장의 매출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을 하고 그 1년 매출이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 100조의 이 유통의 이익에 전부 다 호주머니에 누구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대기업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그걸 이어서 인터넷 홈쇼핑도 택배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매출이 자그만치 120조인데 이 이익도 누가 다 챙겨가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유통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할 건데 이 4차 유통의 매출이 5조 정도 되죠. 그러면 유통은 반드시 흐름을 타고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학자들이 가장 단축되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통이라 하는데 이 유통은 개인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발맞춰서 대기업들도 본인들도 이익을 하나 좀 챙겨가려고 이런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직접 판매 협회에 들어와서 요직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아모레 대기업이죠, 맞죠? 근데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입니다. LG생활건강 대기업입니다. 이들도 부회장이에요. 메나텍은 뭡니까? 직접 판매 협회의 이사사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들 다 목적 변경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이나 방문 판매업으로 들어오는 이유, 즉 직접 판매 협회에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익을 챙겨가려고요. 그래서 다 목적 변경을 하고 변화하는 유통에 발맞춰서 본인들도 형태를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들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잘 되는 사람 못 봤다는 것, 영업이다라는 것, 나는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 이러한 핑계와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회피하고 있진 않은가. 김태수 박사님도 이 센터시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저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책이 잘못됐다면 그분은 동의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할 수 없어요. 공공연하게 내가 동의대학교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런 뉴스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그 박은미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잠시 사업을 안 하고 계신데 우리 김미숙 스폰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료 발표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해운대에 가보시면은 백땡목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예, 좀 자그마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걸렸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문자에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은미 사장님이 다니신 겁니다. 왜 걸렸느냐? 목사님의 조카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다가 다 옮은 거예요. 예. 근데 누구만 안 걸렸느냐? 박은미 사장의 가족들만 안 걸린 거예요. 검사를 했어요. 예.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했는데 전부 다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박은미 사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예, 두 분 다 이제 교직 공무원이시니까 다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OSP라도 먹여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달라 했습니다. 그 뉴스 난 거는 제가 봤으니 박은미 사장님 음성 나오고 좀 보내달라고. 만들어지면 우리 김미숙 스포님께 동의 없고 공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 차이가. 면역은요, 사장님, 세포촉수입니다. 세포촉수. 예. 세포촉수가 인지하고 정확하게 면역세포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에무스 스폰서님께서 나를 우한으로 보내달라. 내가 공기를 다 마셔서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자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를. 예. 그래서 잘 보십시오. 미국 보세요. 미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단계가 오염되지 않은, 물론 미국에도 다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나은 이유가 뭐냐? 돈 번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들은요, 집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부자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있어요.
가깝게 요 뒤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다 계십니다. 못 만나봤을 뿐이지 있어요. 근데 이 규모가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거죠. 특히 김태수 박사님은 뭐라 그랬느냐?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지만 유통은 한국인이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흥을 일으킬 나라 국민이 한국인이다. K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전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 산하를 중심해서 한도 끝도 없이 매출이 나에게 해당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내 한 10단계 밑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다 뜬다. 인도네시아의 매출이 나에게 다 일어난다. 태국의 매출이 나 산하에서 다 일어난다.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미국인들의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들이 왜 돈이 많으냐? 그분들의 산하에 일본의 전체 매출이 한국의 전체 매출이 그분들 산하에서 다 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보다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피가 흘러요, 피가. 네. 그러니 이 K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자? 전체 다 전파하자는 거죠. 이 5천만 도가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인구를 가지고 베트남 8천의 인구를 다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인구는요.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먼 미래가 보이시죠? 미국 같은 경우도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모든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2012년 월드 비즈니스지, 즉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조사를 해보니 최근 6년간 미국의 50만 명의 100만 장자를 직업을 분류해보니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는 겁니다. 연도를 잘 볼게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죠? 한국은 2000년대에 붐이 일어나고 2010년대부터 이제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그 탑리더들의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되면은 모든 매출이 미국 산하에서 다 뜨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잘 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0년도, 20년도, 30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K 네트워크의 문화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중국, 아시아 다 가게. 지금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2030년대, 40년도 되면은 한국의 네트워크 부자들이 자수성가한 백망장자의 직업 분류에서 1위로 직업 분류가 찍히겠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1980년도 때, 90년도 때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2030년, 40년이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어디로 오느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미래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에 낸 보고서를 보니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기능식품이 만나면 엄청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논문에는 빅뱅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빅뱅. 가수 빅뱅 말고 이 지구가 한번 만들어질 때 터졌던 그 폭발력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기능식품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07년 보고서죠. 뭐 언제 나오겠습니까? 2030년, 40년 되면 나오겠죠. 그리고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앞으로 부의 미래를 가져갈 거다. 이거를 작고하신 엘빈 토플러가 2006년도에 썼어요. 그럼 2006년도에 썼으니까 이것도 언제 나올까요? 30년대, 40년대 나오겠죠. 근데 이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어떤 아이템을 들고 있느냐?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 기회를 얻어가려면은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터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배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흐름과 시스템을 배우셔가지고 시간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은 1년, 2년, 3년, 4년 쭉 시간이 되어 가신다면은 그 뒤에 나에게 엄청난 소득으로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 1년 하고 그만둘 거라고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아까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부터 소득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소득이 됩니다. 왜요? 전달하니까. 많이 판매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이 처음에 하면요, 이 내가 먹은 게 내 매출이에요. 이 막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멤버십이 구축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매출이 점점 커지면 내가 사이드 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업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더 커지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너스 통장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 돈 벌어도 되나?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욱더 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까? 어떤 좋은 일에 쓸까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원 그룹은요, 시스템데이에 오시면 항상 뭘 강조하느냐면은 당신 꿈이 뭐냐? 당신이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거냐를 계속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차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김태수 박사님이신데 그 김태수 박사님도 이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면 시류에 편성이 돼가지고 감정에 휘말릴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금방금방 갑니다. 6개월이, 3개월이 금방금방 가요. 우리 사장님이 2021년도가 올해 딱 제한 예정 들었는데 지금 벌써 6월이에요. 예, 여름 휴가 생각하시다 보면은 8월 끝납니다. 그러면은 9월이에요. 추석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잡고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하신다면은 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멋있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